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또 지난 한 달 정도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서 오늘 Q&A를 한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너무 깊게 종목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면 제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반론적인 거라면 제가 웬만하면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치즈 크러스트 치즈 피자님, 치즈가 2번 들어갔네요. 질문을 주셨는데 항상 이야기하시는 7대3의 비중의 7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중인데 7 중에서 1 정도를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매크로 상품 또는 뭐 롱 혹은 숏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이 7이면 이미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아 과도한 리스크를 지는 건 아닌지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롱숏을 한다든지 뭐 함부로 빅스를 산다든지 뭐 매크로 상품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숏이라는 거는 타이밍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내가 주가를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숏을 쳤는데 걔가 오르다가 빠지면 청산당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숏은 헤지펀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특히나 미국의 아주 굴지 헤지펀드들은 롱숏을 반드시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펀드나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을 때는 그냥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7대3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한 번만 더 붙이면 이 7대3은 내가 주식으로 투자하는 자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쪽의 자산들은 당연히 남아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하는 날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도 많이 빠졌고 미국 장도 고점에서 거의 4% 이상 빠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난달에 뭐 월간 얘기하면서 약간 뭐 평균 회귀 이런 얘기 드렸을 때 현금이 없다면 이렇게 빠질 때 정말 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일시적인 1년에 2번씩 오는 뭐 그런 유의 조정이라고 믿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때 현금이 아예 없으면 참다 내가 파는 날이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주식은 그냥 장기적인 미국 주식의 성장성을 믿고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인덱스가 됐든 어떤 미국의 좋은 주식이 됐든 간에 그걸 믿고 건드리지 않는 계좌가 되는 거고요. 이 30을 예를 들어 요즘에 좀 빠지니까 조금씩 사가는 계좌로 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져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7대3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뭐 퀀트적으로 증명이 됐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 7대3을 항상 주장하는 이유는 심플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 70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반토막이 났을 때 남은 현금을 다 넣으면 주식량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안에서 굳이 뭐 채권을 더한다든지 뭐 숏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는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내가 30의 현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고점에 S&P 6,900이었을 때나 뭐 코스피가 4,200이 넘었을 때나 이럴 때 내가 잘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30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이 이제 제 생각같이 빠진 거죠. 이럴 때 내가 좀 더 빠질 것 같아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으면 숏 상품을 찾지 마시고요. 현금을 지키고 있는 주식을 더 파시는 게 맞습니다. 숏은 맞으면 정말 기분이 짜릿하고 좋은데 틀리는 순간 2배로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숏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는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질문은 구데스 JH님이 주셨는데요. 질문을 차트는 미래 해석인가요? 제 경험을 통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뭐 잘 보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생활을 더 훨씬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매매를 특히나 국내는 아예 못하고 해외도 뭐 되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서 뭐 매매를 자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CFA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있잖아요. 효율적 시장, 준효율적 시장, 뭐 비효율적 시장 뭐 이렇게 돼서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차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매매 동향만이 과거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효율적 시장은 그런 거 아니다. 소문이 다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나 이런 약간 버텀업을 통해서 주식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갖고 하는 분들은 이 차트의 수급 동향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로 추세 매매를 하고
뭐 돌파할 때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과거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라고 믿는 거고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차트를 전혀 보지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차트를 거의 안 보는 거로 저는 알고 뭐 차트 물론 보긴 하지만 좀 덜 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리서치를 통해서 종목을 나눠서 하는 거고 특히나 이쪽 리서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가 빠지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이 유명하게 하는 얘기가 내가 매일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 값이 떨어지면 좋냐 싫냐 좋은 거 아니냐 떨어지면 더 싸게 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는 분들이 이쪽 끝에 비효율적 시장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트는 어떻게 내가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내가 만약에 시장에 있는 정보가 많이 알려진 거고 그게 차트에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과거의 해석이 되고 현재 해석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알아내고 그걸로 매매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트도 중요하고 리서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차티스트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결정하셔야 된다. 나는 올라가는 거 잘 따라 사고 손절도 쉽게 하고 이런 분들은 차트를 많이 보셔도 되고요. 나는 그런 거 비싼 건 도저히 못 사겠고 밑에 쳐져 있는 거 잘 사서 기다릴 줄 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리서치에 더 의존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찐님께서 주셨는데 이 7대3 비중 중 3의 현금 비중에서 장단기 채권 비율, 뭐 알채권, 장기, 중기 내지 초단기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이 3은 그냥 단기 채권 합니다. 또는 뭐 그냥 일반 증권사에서 RP나 뭐 CMA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저는 돈을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이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금하고 단기 채권하고 주식하고 네 개군요. 장기 채권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채권은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장기 채권도 내가 예를 들어 뭐 10년짜리를 샀다. 그리고 10년 동안 죽어도 안 팔 거야, 그 채권. 뭐 금리가 얼마가 되든 이러면 이것도 안전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국채 원금하고 이자는 무조건 주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제 계좌에 찍히는 뭐 증권사 쓰실 거 하나투자증권 쓰신다고 치고 계좌에 찍히는 자산이 줄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채권이나 뭐 RP나 이런 것들은 듀레이션이 아주 짧기 때문에 금리 움직임하고 다르게 매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대3이라고 하는 이 3을 리스크 관리의 차원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은 여기에 장기채를 실으면 리스크가 또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장기채를 투자하고 싶다면 알채권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내가 이제 이 돈은 한 10년쯤 있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애를 낳는데 우리 애가 지금 뭐 5살인데 15년 후에 대학 갈 때쯤 뭐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면 나 원금이나 이자가 뭐 대학교 등록금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15년 동안 절대 팔지 않을 거고 내가 산 채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라든지 뭐 미국 국채라든지 이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돈은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저는 좀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꼬무리님께서 하나투자증권에 보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빨리 계좌를 만드시고 있으시면 하나 더 만드시든지 하나투자증권 상품 하나 파는 거 많이 사주시고 거래 많이 해주시면 뭐 보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은 도라지님께서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인데 아마 한투라고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11월 리포트에 메타를 탑픽으로 뽑으셨는데 맞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AI 인프로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어느 정도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뷰가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이걸 장단기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리포트 탑픽을 냈을 때 실적 발표하기 전이었고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고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쓴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도 주식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AI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두권의 회사라는 건 전혀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메타가 한때 80 몇 달러까지 갔다가 몇백 불까지 올랐던 거, 80 몇 불까지 빠졌을 때도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물론 지금 이것도 얼마나 더 많이 빠질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2026년의 시장, 27년 시장을 버블이 터진다든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기가 어렵고요.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지금의 조정은 예를 들어 지금 조정이 분명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고점에서 거의 한 7, 8% 나왔고 미국은 5%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럴 때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장단기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라지님이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이 금리 인하 구간하고 QE라는 게 뒤집힐 수는 없는 거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서 뭔가 대세하락기가 올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럴 수 있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QE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 할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 저는 일단 9월 점도표상에 금리 인하를 아직도 2번 더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번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1번에 대한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확률적으로 미국이 QE라는 거를 쓰지 않다가 리만 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QE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QE를 합니다. 2008년, 2020년 코로나 때.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때도 QE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SVB가 파산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QE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 미국의 사회 지도층이 과연 옛날처럼 원칙적으로 돈 없으면 돈 못 빌리는 거야. 돈 없으면 그냥 빵꾸나 재정 뭐 이렇게 하면서 원칙을 지킬 거냐. 그럼 당연히 QE나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정치인들이나 지도층들이 워낙 요즘 파퓰리즘이나 이런 선거나 이런 게 심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괴로운 걸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고 미국 가계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식인 상황에서 얘네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의 싸움인데 저는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23년에 SVB가 파산했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베어 스턴스 파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뱅크런이 났고 그 다음에 CS도 망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S&P 500이 2022년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뭐 3천 간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왜 그때가 3,800이 바닥에서 올라왔었냐면 일단 백악관에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은행 망해도 돈 우리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연준이 갑자기 갖고 있는 채권이 국채라면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도 액면가 원래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액면가로 우리가 돈을 쳐서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바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미국 정부나 뭐 연준이나 백악관에서 이거 그냥 회사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거 너희들 잘못이야. 이랬으면 정말 큰일이 났겠죠. 근데 그런 게 싫었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언제 원칙적으로 결정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서 금리 인하 사이클도 아직은 살아있고 QE도 일단은 가능하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일단은 연준에서 12월 1일부터 QT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박자 온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으로만 보면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확률은 왠지 QE랑 금리 인하 구간이 좀 남아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세하락기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죠. 근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대세하락기가 크게 4번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대공황은 이번에 관세 매기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된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중반, 73, 74년에 50% 빠졌을 때, IT 버블 때,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리만입니다. 코로나 때도 대세 하락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20몇 % 빠졌다가 금방 올라왔고 22년에 1년 동안 주식 계속 빠졌거든요. 괴로웠지만 그때도 다우존스는 9%밖에 안 빠졌고 나스닥이 한 24, 5% 빠지고 1년 만에 끝났거든요. 뭐 블랙 먼데이 하루에 23%가 빠지긴 했지만 몇 달 만에 다시 회복합니다. 9.11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제외하면 대세 하락기가 없는데 이 네 가지는 결국은 기업이 엄청난 과잉 투자를 했거나 IT 버블이 되겠죠. 또는 그때는 분식회계도 있었고 9.11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 부동산이 망하면서 가게가 터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지금은 그 세 가지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없다고는 당연히 저도 말씀 못 드리고요.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세 하락기를 걱정하면서 도망가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연간 전망자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마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존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7대3 유지 중인데 나머지 시장을 미국 시장에 써야 할 것 같은 내용이다. 한두 번 나온 50% 조정은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에 정확하게 잡는 것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데 다 쓰면 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좋고 잘하셨어요. 지금 주가 많이 조정 받았으니까. 한 번에 바닥을 맞추려고 하고요. 살 때는 한 번에 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을 거고 저도 지금도 좀 별로 부자가 아니지만 훨씬 더 부자가 됐겠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삼회 현금은 항상 삼회 현금 만드는 과정도 올라가고 부담이 됐다고 느끼는 밸류에이션에서 나눠서 파는 거고요. 사는 것도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사는 겁니다. 지금 6,500 뭐 얼마 정도 됐고 S&P는 코스피는 3,800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때 33 중에 뭐 일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고 이게 채워졌는데 더 빠진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를 때 이 3을 다시 조금씩 줄여서 다시 7대3을 만들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11월에 우리나라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미국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눠 매수, 나눠 매도하는 게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가장 큰 정답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Q&A 첫 번째 시간 지금 마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